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학래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문의로 약 15년간 병원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50대 이상에서 꼭 피해야 할 음식들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표시로 영상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표현해 주세요. 더 많은 건강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50대에 접어드는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문제들을 여러 해 동안 진료하며 확인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근육이 줄고 뼈가 약해져서 이전처럼 움직이기 힘들다는 말씀,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환자 한 분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50대 후반 남성분이셨고 몸이 불편하다는 말씀과 함께 다양한 증상에 대해 털어놓으셨습니다. 털어놓으셨던 말 중에는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요라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복혈당과 HbA1c 등 피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량 감소와 기초대사 저하, 그리고 경미한 혈당 상승으로 인한 당뇨 초기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뇨는 늙으면 다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뇨는 초기에 올바른 대처 없이 방치 시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해당 남성분은 초기에 병원에 찾아오신 점에서 아주 현명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남성분과 같은 느낌을 요즘 받는 분이 계시다면 이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 낮출 것이 아니라 근육량 유지와 골밀도 증진, 인슐린 민감도 회복이 식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노년기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뇨병 환자분께 조언드린 내용을 유튜브로 정리하면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50대 이후 신체 변화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식사 지침을 먼저 설명드리겠다. 제 의사생활을 걸고 제가 알고 있는 다양한 의학적 지식을 알차게 담은 영상이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50대 이상의 신체 변화 첫 번째는 근육량이 점차 감소하고 기초대사량이 저하됩니다. 이 현상은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근육 크기와 힘이 떨어지고 체력이 저하되는 상태입니다. 제 환자분들도 연평균 약 5%씩 근육량이 줄어드는 사례를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 역시 외래에서 적어도 한 해에 몇 분은 이로 인해 활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례를 봐왔습니다. 둘째, 골밀도가 낮아지고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폐경 이후 여성분들, 중년 남성분들 중 골다공증이나 당뇨 전 단계를 진단받는 분이 많았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골절 위험이 높고 인슐린 민감도 감소는 혈당 조절의 어려움과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따라서 단백질과 비타민 D, 칼슘, 식이섬유, 비타민 B12 등의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체중 kg당 하루 1.01, 2지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며 이는 근육량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지원하고 뼈 건강에도 필수적이라 결핍되면 근감소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비타민 B12는 근육량 감소 및 골밀도 저하와 연관이 있어 50대 이상에서 결핍 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저의 경험상 이런 신체 변화를 몸으로 느끼시는 분들은 실제 검사 결과도 함께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도 해당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까운 병원에 간단한 진료를 보러 가시거나 무료 건강검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부터는 50대 이상에서 특히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정확히는 소시지, 햄, 베이컨과 같은 제품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발암 가능 물질이 생성될 위험이 있고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과다 함유되어 있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올리고 포화지방은 LDL 콜레스테롤 증가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또 여러 연구에서 하루 약 50g의 가공육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당뇨 위험이 11%에서
최대 30%까지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 반응이 증가해 더욱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저는 해당 환자분께 가공육을 주 1회 이하로 줄이되 가능하다면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저염 연어나 고등어, 닭가슴살, 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단백 질원으로 대체하실 것을 권장했습니다. 조리 시에는 염분과 지방은 줄이고 올리브 오일을 소량 사용하며 채소를 꼭 곁들이시도록 안내했습니다. 가공육은 작은 양이라도 습관적으로 섭취하면 당뇨와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 위험이 모두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대사 변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드시기를 권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음식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붉은 고기입니다. 정확히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적색 육류를 의미합니다. 며칠 전에도 52세 여성 환자분이 혈당이 자꾸 올라요라며 오셨어요. 검사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조금씩 진행되는 경향이 관찰됐습니다. 제가 그분께 음식 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 붉은 고기를 거의 매일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붉은 고기의 섭취가 일부 건강에 위험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과 햄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대략 100g 붉은 고기를 매일 섭취하는 경우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약 10%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장기간 여러 연구를 분석한 결과 붉은 고기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은 거의 먹지 않은 그룹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최대 62% 높았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붉은 고기는 당뇨병뿐 아니라 대장암 위험도 높입니다. 국내 연구와 국제 보고서에 따르면 붉은 고기를 과다 섭취하는 분들은 대장암 발병 위험이 약 17에서 18%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굽거나 불조리 시 생성되는 발암물질은 대장 점막에 더 해로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 환자분께 붉은 고기를 주 1회 이하로 줄이시고 가능하다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생선이나 닭 가슴살, 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과 저지방 단백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조리할 때는 굽기보다는 찌거나 삶는 방식을 추천드렸습니다. 기름 사용은 최소화하시고 채소를 함께 곁들이면 포만감도 높고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붉은 고기를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을 늘리신 분들은 혈당 조절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또 두뇌 기능과 인지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50대 이상이시라면 붉은 고기 섭취는 신중히 제한하시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정제 탄수화물과 단순당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흰쌀밥, 흰빵, 흰면, 가공 시 식이섬유가 제거된 곡물 제품입니다. 단순당은 설탕, 시럽, 탄산음료 등에 들어있는 첨가당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54세 여성 박순자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해서 걱정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인슐린 저항성 징후와 함께 공복 혈당이 높아졌고 일상에서 단순당 섭취가 많았습니다. 특히 흰빵과 설탕 음료를 자주 드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상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단순당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며 이후 혈당이 다시 떨어지면 공복감이 오고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단 패턴은 체중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또 지속적인 설탕 과다 섭취는 혈압 상승, 만성염증, 지방간,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도 흰밥과 단음료를 일상적으로 드시던 분들이 공복 혈당 상승이나 체중 증가로 저를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한 분은 하루에 커피 2잔에 설탕과 시럽을 넣어 드셨는데
단기간에 체중이 늘고 어지럼증까지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식후 급격한 혈당 변동이 건강에 부담이 되고 식습관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단순당은 품질이 낮은 탄수화물로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 민감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습관적으로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통곡물 현미, 귀리, 보리, 잡곡밥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로 대체하시고 과일, 채소, 콩류, 견과류 등 자연 상태에 가까운 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탄수화물은 전체 칼로리의 4060% 범위 내에서 품질 높은 탄수화물 중심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통곡물과 채소 중심으로 전환한 분들이 혈당과 체중, 혈압 모두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기간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당뇨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50대 이상이시라면 정제 탄수화물과 단순당 섭취는 반드시 제한하시고 품질 높은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실천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음식은 대표적으로 튀긴 음식과 과도한 지방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치킨, 감자튀김, 돈가스, 도넛, 각종 스낵류와 과자류 등이 해당됩니다. 이 음식들은 고온에서 기름에 조리되면서 트랜스지방과 과산화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지방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오래된 기름을 재사용할 경우 유해 화합물이 더 많이 생성되어 몸에 부담이 큽니다. 최근에도 53세 남성 환자분이 기름진 음식을 자꾸 먹게 돼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소 튀긴 치킨과 감자튀김, 패스트푸드를 자주 드셨고 검사 결과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튀긴 음식과 과도한 지방 섭취가 건강에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오래된 기름을 재사용할 경우 유해 화합물이 더 많이 생성되어 몸에 부담이 큽니다. 저는 그 환자분께 튀긴 음식 섭취는 가급적 줄이시고 가능하다면 거의 드시지 않기를 권드렸습니다. 튀긴 음식을 주 1회 이상 드실 경우 체중이 증가하고 혈압과 혈당 조절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중노년층이 주 12회 이상 감자튀김을 섭취할 경우 사망 위험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랜스지방은 심장병과 뇌졸중, 대사증후군, 간 염증 등 다양한 질환과 연관됩니다. 저는 그분께 대신 에어프라이어나 오븐구이, 찌기나 삶기 요리를 선택할 것을 권장드렸습니다. 기름 사용을 최소화하고 채소를 곁들이는 식사를 추천드렸습니다. 건강한 지방을 섭취할 때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또는 등푸른 생선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제 경험상 튀긴 음식과 과도한 지방을 줄이고 대체 식품으로 바꾸신 분들은 체중 감소, 혈압과 혈당 개선, 중성지방 수치 하락 등의 긍정적 변화를 보였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이 덜 부담스러워지고 염증 수치도 낮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50대 이상이시라면 튀긴 음식과 과도한 지방 음식은 가능한 한 줄이시길 바랍니다. 특히 기름을 재가열한 음식은 원천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초가공식품입니다. 초가공식품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가공식품으로 원재료 외에도 다양한 첨가물과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스턴트 라면, 냉동식품, 즉석밥, 가공된 소스류, 시리얼, 가공육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장기적으로 섭취 시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나트륨과 인공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도 초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시던 분들이 체중 증가, 소화불량, 피로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최근에도 58세 남성 환자분이 요즘 피로하고 소화도 잘 안 돼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함께 염증 지표가 높았고 평소 초가공식품 섭취가 많았습니다. 한 분은 하루 3끼 중 2끼를 인스턴트 식품으로 해결하시다가 장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식습관 개선의 중요성과 함께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드렸습니다. 초가공식품은 편리하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 경험상 초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자연식품 중심의 식단으로 전환한 분들이 체중 감소, 소화 개선, 에너지 증진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50대 이상이시라면 초가공식품의 섭취를 최소화하시고 자연식품 중심의 식단으로 전환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5번째 음식은 초가공식품입니다. 초가공식품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가공식품으로 원재료 외에도 다양한 첨가물과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스턴트 라면, 냉동식품, 즉석밥, 가공된 소스류, 시리얼, 가공육 등이 해당됩니다. 최근 55세 여성 환자분이 요즘 피로하고 소화도 잘 안 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함께 염증 지표가 높았고 평소 초가공식품 섭취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초가공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장기적으로 섭취 시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나트륨과 인공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도 초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시던 분들이 체중 증가, 소화불량, 피로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한 분은 하루 3끼 중 2끼를 인스턴트 식품으로 해결하시다가 장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식습관 개선의 중요성과 함께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드렸습니다. 초가공식품은 편리하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 경험상 초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자연식품 중심의 식단으로 전환한 분들이 체중 감소, 소화 개선, 에너지 증진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50대 이상이시라면 초가공식품의 섭취를 최소화하시고 자연식품 중심의 식단으로 전환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꼭 피해야 하는 음식, 이제 머리에 잘 입력해 두셨나요? 어르신들께서 늘 건강한 한 끼 식사를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50대 이상이시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5가지에 대한 요약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트륨 함유량이 높은 음식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이나 가공 육류,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여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분이 과도하게 들어간 음식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디저트는 당뇨병과 비만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알코올은 간 기능 저하와 고혈압, 심장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지켜서 적당히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식품은 가능한 피하시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식습관은 어떻게 유지할까요? 첫째, 채소와 과일, 통곡물, 그리고 저지방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세요. 셋째,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도 신체 리듬과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운동과 병행하면 신진대사 촉진과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50대가 되면 신체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대사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식습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50대 이후에는 이러한 생활 습관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꾸준히 실천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과 정기 건강 검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뵐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